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추세선 작도 영상에 이어서 주봉 채널 작도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채널이라는 것은 일단 추세선의 개념을 그대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고, 주봉 채널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도 주봉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주 단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는지 큰 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지금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추세선을 그 작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쉽게 작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점을 이어서 지금 요 정도 추세선은 이제 추세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끄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양봉을 보시면 모두 다 지금 거의 다 어, 굉장히 길이가 어느 정도 긴 캔들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보시면 잠깐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다시 큰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추세선을 지금 끌 기준이 없어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주봉 채널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좀 효과적으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봉 채널을 효과적으로 긋기 위해서는 지금 트레이딩 뷰라는 이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키움증권에는 이런 기능을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트레이딩 뷰 요 사이트를 바로 켜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다는 점 먼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 차트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나스닥 종합 차트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깨끗하게 지운 상태고 위에 지금 일봉, 그러니까 일날이라는 게 일일 단위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일봉 단위인데 옆에 주봉 단위로 바꿔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이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세 번째 요거를 눌러 보시면 처음에 누르면 이제 요 기능을 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이 세 번째 버튼 중에서도 다른 이제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피보나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그 개념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 이 비율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피보나치에 나타나 있는 그 비율 관계를 많이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0.236, 382, 0.5, 뭐 0. 뭐 617, 뭐 0.7, 뭐 이제 뭐 요런 그 비율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모든 그 값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봉 채널을 긋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활용을 하기 쉬운 이 기능이 피보나치 채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채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 채널이라는 게, 자, 지난번에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평행한 라인을 이제 평행한 형태의 추세선이 그려지면은 이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과거에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평행선에서
착안을 한 개념 자체가 채널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추세선을 긋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한 경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요 사이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 평행한 선의 이 간격이 또다시 1 정도. 즉 이 추세선 사이의 간격을 이제 주가가 요 추세선 사이의 간격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 추세선을 1대1 비율 관계로서 묶어 놓은 것이 이제 채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로 나스닥 그 차트를 가지고 바로 이제 한번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요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주봉 채널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그럼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성이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림판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신고가 자, 조금 늘려서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쯤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어쨌거나 좀 꼭대기를 예상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좀 먹을 거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후보군을 좀 고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꼭대기를 더욱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지수라든지 시가총액이 큰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스피, 코스닥보다 어쨌거나 시총이 작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이 주봉 채널의 효용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아주 큰 지수 또는 상품,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은 이런 경우에는 주봉 채널의 효용성이 더욱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큰 상품의 경우에는 이것이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크게 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처음부터 적어드린 거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하거나 언더슈팅이 비교적 어떤 채널의 부근에서 좀 브레이크를 먹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장으로 치면은 뭐 요즘은 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그 변동률이 굉장히 커서 조금 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한 2%, 3%이 정도가 과거에는 움직이는 게 거의 최대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뭐 아무리 어, 뭐 중소형주 중에 아무리 뭐 시가총액이 크다 한들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못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더 큰 개념으로는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인데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은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도 또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주봉 채널의 효용성이 시가총액이 클수록 조금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봉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주봉 채널을 그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피보나치 채널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보나치 채널은 이렇게 처음에 내가 어떤 한 점을 찍으면 일단 요 한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한 점에서 출발을 하면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는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네, 지점이 필요하고 그럼 한번 찍어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찍으면 그 다음에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행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자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요 도구를 클릭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한번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고 한 번 더 누르시고 나서 피보나치 채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변경을 해주시면 처음에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바로 하는 순간 한 점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찍고 요 지금 세 점을 바탕으로 다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그으셨을 때 아마 이렇게 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이제 피보나치 채널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요걸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아마 지금 뭐 요런 지금 피보나치 비율로 지금 아마 처음에는 설정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단위로 일단 다 표현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0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내가 이제 긋는 것이 기준이 돼. 처음에 요 시작이 되는 지금 점을 요렇게 세 개를 찍었지 않습니까? 세 개를 찍으면 말 그대로 요게 지금 처음에 비율이 0인 기준선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뒤로 뭐 1의 단위로서 이렇게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는 또 어떤 뜻이냐면 제가 지금 점을 한 지금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위쪽으로 일씩 확장을 하느냐, 밑쪽으로 확장을 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값으로 적냐, 마이너스 값으로 적냐,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뭐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일단 1 단위로 이거를 다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색깔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 통일을 해버리거든요. 통일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노란색으로 했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평행선을 이제 주가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제 요거를 그어봐야겠죠, 그죠? 네, 그어봐야 되고 자 여기 또 로그 차트로 바꾸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주봉 채널의 개념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알아낸 개념입니다. 요 개념도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내기까지 정말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영상을 어쨌거나 좀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시간들을 다 단축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어쨌거나 이 영상도 다 남기는 거고 저 또한 또 하나의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남기는 거니까 하여튼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을 하고 주봉 채널이라는 것이 추세선의 개념을 어쨌거나 좀 어느 정도 차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보나치 채널 즉 주봉 채널을 그을 때도 주 단위에서 추세선을 그을 만한 일단 확실한 고점이나 저점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점들을 바탕으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기가 고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네, 고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기가 또 어쨌거나 하나의 또 고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선은 어쨌거나 하나의 추세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한 점을 이제 갖다 대보면 되겠죠, 그죠? 네, 요거는 지금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한번 긋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채널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석 기능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꼭대기랑
여기 꼭대기를 먼저 연결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잠시만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자, 다시 한번 꺼 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으로 끊고 잠시 임시로 한번 잠깐 꺼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요 지금 평행선에 요 평행선에 이런 고점이나 이런 저점들이 최대한 맞닿는 그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한 고점 같은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1대1 채널을 최대한 이런 저항이나 지지를 받는 자리들을 찾아서 최대한 겹치게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그은 요 선이 지금 보시면 기준점이 요렇게 세 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처음에 하나 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점은 여기에 여기에 지금 저항을 받은 요 지점을 그었습니다. 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었습니다. 3번을 그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거든요. 네, 이런 자리 좀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던 변곡점 자리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물리는지를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일단 1, 2, 3번으로 끄었을 때 이런 자리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뭐 이렇게 또 다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주봉 채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이 자리를 그 최대한 그 잘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주봉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높은 주봉 채널은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보고 자, 이 점을 제가 지금 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없는지를 찾으려고 하냐면 이런 확실한 큰 변곡점 자리들 네, 요런 것들이 어쨌거나 조금 그 신뢰도가 높은 자리들이거든요. 저런 그러니까 점들이 확실한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비교적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자리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 지금 고민을 하냐면 지금 요렇게 1, 2번은 확실해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확실하게 요 두 점은 끄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를 지금 세 번째 자리로 여기를 끄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자리를 여기를 끄었는데 혹시 다른 변곡점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그을 만한 곳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너무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저도 한번 요거를 한번 움직이면서 조금 더 맞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우면 음, 만약에 이렇게 구웠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음, 지금 그러니까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지금 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자리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 그러니까 큰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사건들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하는 게 좋거든요. 반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닷컴 버블이고 요거는 지금 코로나 때 급락을 했을 때였고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큰 상승을 하고 나서 꺾였던 지점이니까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되는 지점을 어쨌거나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변곡이자 큰 이벤트인 지점들이 좀 겹치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자리인데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끊는다 하면은 어쨌거나 코로나랑 어, 지금 보시면 2000년 요 닷컴 버블이랑 해가지고 요 세 점을 바탕으로 긋는다라고 하면은 요런 지점은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정도를 보는 게 좋겠는데 피보나치 채널을 또 다른 또 하나의 방향으로 한번 또 끄어 볼게요. 네, 혹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피보나치 채널을 지금 닷컴 버블 그리고 코로나를 이렇게 긋고 리만 브라더스 자리를 이렇게 또 끄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끄었다라고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끄어 본 거죠. 그랬죠? 네. 닷컴 버블 고점이랑 코로나 저점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봉 채널은 꼭 하나만 긋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봉 채널 한 두 개 정도, 최대 두 개 정도 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지금 추세선 세트, 그러니까 세트 한 세트랑 방금 이제 그렸던 세트가 요 세트지 않습니까? 예. 아까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닷컴 버블이랑 조금 수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끄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의 추세선을 그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도 추가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추세선 세트를 두 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뭐 하나의 추세선 세트만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세트를 최대 참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여튼 제가 정말 마지막에 힘들게 알아낸 이 노하우를 좀 다 풀어드리는 거긴 한데 요거에 대한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요거는 주봉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간격들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예. 지금 세트가 두 개니까 막 이렇게 어, 좀 촘촘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간격 자체가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예, 주봉이라서 주봉 단위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좁은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좁은 자리들은 어떻게 가냐면 말 그대로 이 우리 왜 그 벽돌 깨기 할 때 공 튀기기 하면은 이렇게 좁은 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탕탕탕탕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뻥 뚫린 자리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원웨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자리들은 좀 이 티키타카가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뻥 뚫린 자리는 어떤 원웨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그 추세선 영상에서 그 오버슈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이 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돼가지고 좀 그 상승의 과열도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자 이렇게 뚫었어요. 뚫었는데 이미 이만큼 거의 상승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진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는답시고 살짝 뚫는 저런 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그 금으로
큰 이제 그 청산을 당했을 때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살짝 뚫는 것 같이 마지막에 꼬시는 듯한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뚫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꺾이는 경우가 말 그대로 오버슈팅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예. 주세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이 선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주가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가를 보자고요. 주가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처음 참고를 할 만한 선이 어, 지금 요 두 개 선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어 놓는 선이긴 한데 자, 일단 선을 이 추세선 세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정신 사나울 수 있으니까 일단 한 세트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시죠. 네, 한 세트로만 해서 보면 제가 지금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요 점들 요렇게 세 개를 그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개를 그었는데 과거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요게 요렇게 끈 추세선 세트가 지금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요런 자리들은 과거 자리들은 좀 안 맞네요. 그죠? 안 맞고 어,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그러니까 요 지금 주세선 채널 요 위로 어쨌거나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요 위에 채널을 위에 추세선을 보러 가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예. 강해진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나스닥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 제가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코스피 이런 걸로 또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걸로 또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지금 리만 브라더스고 네, 요때 이제 닷컴 버블 고점 저점이고 요때 이제 코로나고 네, 이제 요렇게 보니까 지금 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 언제 어디까지냐 봤을 때 34,000까지네요. 그죠? 34,000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주봉 채널은 당연히 일봉보다는 더 큰 시간 개념이니까 일봉에서의 끊는 것보다는 더 힘이 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내가 지금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이 요게 지금 최대 한계였는데 요거를 지금 뚫었지 않습니까? 예.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로 봐야겠구나라고 제가 바로 어, 말 그대로 이 태세를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다시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자리인데 요때 이제 트럼프가 그때 오전 8시 발표 이후부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단기 추세선을 바로 뚫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지금 높아졌고 그 다우 이론에 따라서도 그 추가 신고가 나스닥 기준으로 신고가를 그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다라고 제가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요 정도 되면은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예, 멈추고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아서 좀 주봉 채널에 대한 설명을 바로 안 드렸는데 지금 오늘이 지금 보시면 5월 9일인데 5월 8일에도 다시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서 이게 지금 일봉의 단위가 아니라 주봉 채널 단위로도 일단 크게 조금 더 봐야 그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로 추세선 영상에 이어서 주봉 채널 영상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으로는 추세선으로 그었는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되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채널로 자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다음 추세선인 그 34,300자리까지 지금 아주 줄기차게 상승을 좀 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지금 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요것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도 비중만 좀 내가 조정을 하면은 그냥 질러버리는 거다. 그죠? 예, 질러버리고 이제 그러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쭉 홀딩을 해서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아껴가지고 아낀 그 비중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예. 그거 하여튼 계속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뜨문뜨문 보시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보셔야 저의 그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든지 분석 방법도 다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 지금 요렇게 보시면 닷컴 버블 꼭대기, 코로나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은 33,000까지 34,000 부근까지는 어쨌거나 주봉 채널상 나스닥이 지금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숏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숏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폭락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특히 요즘 뭐 코스피 그 개미들 인버스탄 개미들 전부 다 죽는데 그 이 개념을 그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꼭대기를 달리고 있는 건 어쨌거나 꼭대기를 몰라요. 예. 그거는 그 제가 아주 그 초기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본은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롱이 항상 우세한 게 맞습니다. 우세한 게 맞고 그럼 빅쇼트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숏이 롱에 비해서 숏이 숏이 롱에 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청산이 날 강제 청산 날 확률이 높다. 예. 그러니까 숏이 훨씬 더 불리해요. 예, 불리한데 이게 난 꼭대기를 맞추겠어 해가지고 요런 데 계속 숏 들어갔다가 이제 요런 상승 두드려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제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숏 좋아하는 사람들 다 진짜 숏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 부자 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숏은 어떻게 보냐면 이 확실한 그러니까 이런 이동평균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깨고 N자의 형태가 나온 요런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꼭대기를 노리는 게 아니고 잠깐 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숏은 그래서 또는 이런 내가 기준이 되는 이런 점들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숏은 쳐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확실하게 돌파하면 숏은 짧게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가까이 왔는데 숏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들고 가면서 익절을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전략을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롱이 항상 우세하다. 네. 그래서 그 비중 관리나 이런 걸 하더라도 처음에 큰 폭락을 한번 딱 나오면 비중 관리만 했으면 처음에 큰 하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운스를 크게 줬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항상 이것도 N자의 형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N자지만 내려갈 때도 N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만 하면은 이렇게 아무리 큰 하락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만 잘 하면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롱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어 요렇게 기준을 잡으면 33,0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채널을 하나 더 그었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널을 하나 바로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의
그 저점이 좀 더 맞는지, 리만 브라더스의 저점이 조금 더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만 브라더스를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리만 브라더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요 고점들하고 조금 더 맞물리는 게 리만 브라더스 자리라고 지금 좀 보여지네요. 예, 보여져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닷컴버블 저점을 좀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리만 브라더스 저점 중에 근데 너무 바닥보다는 요 지금 겹치는 자리 중에 좀 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렇죠. 요거는 지금 두 번째 세트는 1번, 2번, 3번을 가지고 껐는데 3번의 점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 과거의 자리들 중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자, 요 두 번째 세트의 출선선을 바탕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보면 이거는 더 많이 열려 있네요. 그죠? 예.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뭐 자, 요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이게 지금 1의 비율로 그었지 않습니까? 예, 1의 비율로 그었는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채널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1의 단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정을 한 0에서 1로 가는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으로 정했느냐, 5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0, 1인데 0, 0.5, 1, 1.5, 2 그렇게 가는 것도 자 0.5, 1, 1.5, 2, 2.5라고 가는 요 단위 그러니까 이 0.5의 단위 또는 1의 단위가 전부 다 그러니까 1의 비율이라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좀 바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0, 1, 2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비율이잖아요. 비율이면 0, 0.5, 1 요렇게 가도 이거는 다 1대 1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이제 채널을 그었을 때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면은 좀 그 이 수치를 조금 줄여 가지고 조금 더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26,000에서 바로 33,000을 가려고 하면은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이게 한 30% 가까이 그냥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중간 자리에 자리가 혹시 없는지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좁혀지지가 않은 것 같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추세선 요 세트로 지금 보고 있었으니까 요 지금 다른 추세선 세트로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봉 채널을 또 약간 그 퍼즐 맞추기 하듯이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그림놀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림놀이라고 보셔도 표현을 하셔도 뭐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단서가 있을까요? 여전히 33,000이네, 그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금은 이 선이 너무 많이 그어지는 채널만 많이 질 뿐이지.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조금 더 그 수치를 좁히는 과정을 말씀드린 건 이 지금 간격이 너무 넓다 싶으면 혹시 중간 자리에 뭐 그을 만한 자리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은 지금 뭐 억지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쨌거나 1의 단위, 0.5의 단위 중에서도 지금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네, 33,000까지 가는 거를 볼 수도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거는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 자, 저 같으면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요게 지금 보시면 요게 딱 요 추세선 라인만큼의 딱 길이만큼 상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추세선 간격의 간격만큼 꽉 채워서 한 파동만큼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요걸 뚫는 순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을 지금 여기서 한 파동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뚫었잖아요. 뚫으면 또다시 이만큼의 1대1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만큼의 파동이 요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이렇게 잘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그림 맞추기 놀인데 진짜 이게 맞거든요. 맞으니까 지금 보시면 요 지금 파동인데 요렇게 중간에 한번 살짝 뚫었다가 눌림 여기서 살짝 주고 말 그대로 이게 N자가 돼버리는 거죠. N자. 예. 요렇게 N자를 완성을 시키는 형태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33,000까지 간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자, 요까지 지금 봤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좀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아까 리만 브라더스 요점 꺼 놓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추세선이 두 개 세트가 있으니까 조금 정신 사나울 수도 있어요. 정신 사나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여기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주봉인데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나스닥이면 나스닥 안에서 어떤 파동의 형태가 비슷하게 좀 반복이 되는 경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게 이제 프랙탈 이론이라는 건데 제가 프랙탈 이론을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특히 나스닥 같은 주가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비슷하게 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요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형태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도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력에 엄청난 그 이제 인원 감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좀 이렇게 부각이 지금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프라인에서의 경제는 불황인데 기업들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인원을 감축한 만큼 인력비를 세이브를 하고 그만큼이 다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그만큼의 효율을 더 빨리 내기 때문에 기업을 빅테크 기업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주가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경기는 불황인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뭔가 사기 같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다 이미 그렇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럼 어쨌거나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 일단 패러다임이 과거 인간 중심에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일단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만큼 이것도 어떤 N자 돌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자 돌파.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 중심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요. 인공지능으로 바뀌면 인간 중심에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돌파를 하는 거죠. 돌파를 하고 인공지능의 시대로 왔어요. 인공지능 시대로 왔는데 한 번은 부작용을 겪고 이 부작용을 다시 어, 저점으로서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이게 과거 닷컴 버블의 어떤 지금 그림과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나.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각도로 봤을 때는 아직은 과열된 상승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로그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각도가 진짜 엄청나게 가파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따라서 그려볼게요. 따라서 그려보면 지금 이동평균선의 각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이동평균선의 진짜 상승이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런 지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각도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태라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큰 하락이 오기 전에 항상 이런 큰 상승이 옵니다. 예. 이게 지금 금에서도 왔거든요. 한번 금에서도 지금 이게 별거 아닌 지금 하락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역사적인 하락이 이렇게 하락이 한번 펼쳐진 금에서 지금 한번 보여줬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힌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어 어쨌거나 요게 추후에 발생을 똑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으로서 변화를 하면서 변화를 하고 큰 상승을 했다가 인공지능이 뭔가 뭐 부작용이 한 번은 생기겠죠. 그래서 큰 하락을 한번 하고, 예. 요 과정이 이 이후에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소설을 지금 보시면 이 닷컴 버블 때 이 엄청난 하락 이게 지금 하락이 4,800에서 1,000까지니까 거의 75% 75에서 80% 지금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 지금 몸이 2000년에서 2002년 거의 3년 가까이 꽉 채워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채널상 보면 자, 요 채널이잖아요. 요 채널. 예. 요 채널이면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개 채널은 꽉 채워서 상승을 한 거네요. 그죠? 예. 밑에 여기서도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한 2.5 채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다 동일 간격이지 않습니까? 동일 간격이면 요것도 2.5 채널 정도의 상승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작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여기가 0.5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0.5의 자리. 여기가 0.5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출발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이게 기간이. 예, 기간이 안 맞아서 요, 요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 점은 아니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지금 시간은 어떤 매물을 모으는 그냥 축적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림 그리기 놀이하면서 기간 대칭이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파악을 해보시고 소설을 이제 그럴듯하게 한번 맞춰서 써보는 거죠. 이게 정말 사회적 현상이 지금 어떤 그 톱니바퀴 물리듯이 뭔가 물리는 현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한 2.5 채널. 자, 여기서부터 2.5 채널에 상승을 했을 때 닷컴 버블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있었고, 이게 한번 큰 이렇게 하락을 한번 했었다. 그죠? 요거에 대한 부작용이 한번 쏟아져 나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요만큼의 상승하는 기간 이후에 요 정도의 하락을 지금 겪었다. 그죠? 겪었으면 이 파동에 대한 에너지를 여기서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뜻인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다 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만큼 지금 소화를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 대칭의 개념으로서 요 라인은 그냥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매물 소화하는 기간에서 여기 지금 코로나 요때 잠깐 급하게 떨어진 요 지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 어떤 또 새로운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진짜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찾은 그 제 소설이긴 한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렇게 원웨이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만약에 0.5 자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다 동일 채널이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물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이만큼 이 동일 비율만큼 그냥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도 당연히 요 지금 이 채널을 따라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여튼 또 차후에 설명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채널로만 보면 자, 요 세로선 잠깐 지워볼게요. 이 채널만 보면 이게 지금 2.5 채널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5 채널짜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달로 표현해 드릴까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진짜 무자비한 상승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이 정도까지 될까 싶긴 한데 이러면 나스닥이 그러니까 14만에 14만. 예. 14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2, 3만. 예. 나스닥이 지금 2만 5천인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기간도 요때쯤이 지금 보세요. 제가 2030년에서 35년을 계속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 했는데 자, 요 길이라고 볼게요. 요 길이. 자, 지금 지금 요게 지금 닷컴버블 꼭대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하면은 그죠? 지금 요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 길이를 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면 이게 지금 2032년이죠, 이게. 2032년. 예.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찍고 여기 지금 보면은 두 채널짜리 하락을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예. 10 한 5만까지 갔다가 3만까지 내려오는. 그럼 이게 10 잠깐만. 17만에서 3만까지네. 17만에서 3만. 17에서 3만. 그럼 지금 이게 몇 프로 하락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로그 차트라 가지고 17만에서 3만이면 거의 뭐 한 80%입니까, 이러면? 예. 거의 80% 하락이네. 예. 요렇게 되면은 딱 맞네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거나 인공지능이 엄청난 건 맞거든요. 지금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경기는 불황인데 기업들은 미쳐 날뛰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인 거죠. 지금은. 지금 시대는. 그럼 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혹시 있으니까 내가 주식으로 100만 장자 되시고 요때는 현금으로 한 90% 이상 꺼내 놓으세요, 그냥.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00년에서 2002년 뭐 한 넉넉 잡아 3년 보겠습니다. 3년 보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락했다 하면 요 자리에 내가 현금 이만큼 수익 벌렸다가 요때 딱 요 정도 이제 기다려서 어 좀 분할로 이제 매수할 만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평생 부자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런 자리에 그냥 뭐 배당주 같은 거 사놓고 해도 여기까지 주가로 돈 엄청나게 벌고, 그죠? 네. 지금 제가 어쨌거나 지금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스닥만 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채널의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좀 더 길게 보면 뭐 진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이 지금 월봉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하나, 둘 이렇게 1대1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 그리기 놀이 하나 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이 그림 그리기 놀이가 어쨌거나 기술적 분석인데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되면 어, 진짜 나스닥이 와, 이까지 가면 진짜 10만, 15만 간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현재의 기업 가치들이 현재보다도 한 4배, 5배 오른다는 소리인데 그죠? 예. 와, 하여튼 인공지능의 힘이 지금 대단한 건 맞거든요. 예, 4배, 5배 정도의 효용을 정말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은 해요. 예. 일 딱 제대로 시켜보면은 사람 한 4명 몫은 충분히 한다라는 평가는 많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뭐 4명이 아니라 뭐 정말 5명, 10명도 우습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불가능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MF를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여튼 너무 상승이 커져가지고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어쨌거나 제 최후의 시나리오거든요. 예, 이 진짜 최후의 시나리오고 정말 이거 사실 돈 받고 제 시나리오를 풀어야 되는 수준인데 이런 수준일 수도 있다. 뭐 엘리어트 뭐 그렇게 애용하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생각을 하면은 자 1파 상승했고 2파 상승은 1대1로 갈 수도 있고 1.618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진짜 뭐 나스닥이 거의 30만 30만 가까이 간다는 건데 그까지는 제가 뭐 정말 장담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1.618 정도면 한 요 정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하여튼 요 고점은 하여튼 남아 있다. 고점에서 근데 과거 지금 닷컴 버블 기준으로 보면 한 80%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1920년대 그때 대공황 때 이후로 100년 단위면 2020년에서 2030년 요 부근인데 2020년 코로나는 지나간 것 같고 예, 지금 큰 하락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월봉이라서 월봉에서는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이 요런 각도를 보이면 지금 엄청나게 이게 가파른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파른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면 네, 주가가 정말 뭐 진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지는 제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아까 요 정도가 저희가 지금
그 상승의 그 최대치라고 만약 판단 이동평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그죠? 예. 요런 하여튼 나스닥의 과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봉 채널 영상을 일단 나스닥 요걸로 하나 일단 끊어보고, 예, 그 이후에 금이나 코스피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이런 걸로 한번 바로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예. 오늘 하여튼 그러니까 추세선 설명이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예. 이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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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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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 찾아가면서 하는 게 이 하여튼 영상이 조금 막 너저분하게 좀 많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 들긴 하는데 하여튼 요즘 따라서 조금 그려보시면서 아 정말 요렇게 갈 수 있나 요걸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요런 자리 채널 두 번째 상승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 14, 5만점 나스닥이 가면은 요 하락을 지금 요것만 조심을 하면은 정말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상승하고 패권이 바뀌어 버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요 정도 상승하고 요 정도의 하락을 뱉어내지 않을까. 예. 조금 그렇게 소설 써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네 제가 조금 최근 코스피 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좀 계속 들었었는데 하여튼 요즘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하시는 계속 들어요. 예, 들어서 네 하여튼 요거를 좀 조심할 요런 시나리오를 하여튼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숏은 지금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꼭대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음 채널 보러 가는 이거까지 탄력까지 받아내기 숏 치면 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해석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코스피가 아직도 저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지금 자리에 이재명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이 지금 겹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도 다 사실 어떻게 계산을 해놓고 설계를 한다라고 보는 주의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운이 좋은 거죠. 만약에 정말 이런 그 시대에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뭐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스피도 만약 이런 상승을 보이면 그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나스닥이 이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조금 영상이 제가 추세선 영상은 하여튼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저도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하여튼 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후에 주봉 채널 요 영상은 조금 실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습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은 뭐 비트코인 코스피 요걸로 바로 요 뒤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예제 문제겠죠. 그죠? 개념 배우고 나서 예제 문제 풀듯이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그렇게 가져볼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주봉 채널 영상들도 한번 뭐 금이나 은, 비트코인, 뭐 코스피 요런 것도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먼저 한번 꺼 보시고 저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가장 큰 이제 실력의 상승 얻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